메이둠의 피라미드 Pyramid of Meidum. 위대한 실패. 무너진 피라미드가 어떻게 이집트 건축의 황금기를 열었는가? 이집트 메이둠 사막에요. 뭔가 탑 같기도 하고 주변엔 막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그런 구조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네. 그 유명한 곳이죠. 현지 사람들은 이걸 엘 하라멜 카다브, 그러니까 가짜 피라미드라고 부른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가짜라니. 이게 정말 그냥 살패작의 꿈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메이둠 피라미드의 이야기를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실패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축물이 이집트 피라미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메이둠이 그냥 무너진 돌더미가 아니라 그 초기의 계단식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아는 완벽한 사각뿔 형태, 그러니까 참 피라미드로 나아가려고 했던 아주 대담한 실험이었다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아하, 실험이요. 네, 이 실험의 실패가 파라오 수네페루에게는 정말 값비싼 교훈을 줬고 바로 그 교훈 덕분에 나중에 다슈르나 기자의 그 위대한 피라미드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실패가 혁신의 어머니가 된 셈이네요. 딱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피라미드 하면 떠오르는 그 모양 전에 마스타바라는 평평한 직사각형 무덤이 있었잖아요. 네, 초기 왕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였죠. 이걸 혁신적으로 바꾼 게 이제 사망조 조세르 왕이랑 천재 건축가 이모테프였고요. 사카라에 세운 계단식 피라미드, 그건 말 그대로 마스타바를 여러 층 쌓아 올린 하늘로 가는 계단 같은 모습이었죠. 네, 맞아요. 이때 사용된 핵심 기술이 중요한데요. 돌 블록을 그냥 수평으로 쌓은 게 아니라 안쪽으로, 그러니까 피라미드 중심으로 약간 기울여서 쌓는 방식이었어요. 경사적층이라고 하죠. 아, 안쪽으로 기울여서요? 네, 이게 계단식 구조에서는 안정감을 더해줬는데 나중에 메이둠에서 매끈한 참 피라미드를 시도할 때는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드디어 메이둠입니다. 이걸 누가 지었는지부터 의견이 좀 갈렸었다면서요? 사망조 마지막 왕 훈이냐? 아니면 사왕조를 연 스네페루냐? 뭐 이렇게요? 네, 초기에는 그런 논쟁이 좀 있었죠. 근데 피라미드 단지 안에서 스네페로의 이름이 적힌 낙서가 여러 대 발견됐고요. 또 고대 지명 자체가 제드 스네페루, 즉 스네페루는 영원하다는 뜻이었어요. 아, 스네페루 이름이 직접 나왔군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근거로 지금은 스네페루가 주된 건축주였다는 게 학계의 중론입니다. 건설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됐다고 보는데요. 세 단계나요? 네, 처음엔 7단 계단식으로 시작해서 이걸 8단으로 한번 확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결정적인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계단 부분을 채우고 매끈한 흰색 석회한 외장을 씌워서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한 사각뿔 모양, 최초의 참피라미드 형태를 만들려고 한 거죠. 와, 최초의 참피라미드 시도였군요. 비록 결과는 좀 안 좋았지만 네, 결과는 그랬지만 시도 자체는 대단했죠. 메이둠에서도 중요한 건축적 혁신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매장실을 이전처럼 지하가 아니라 피라미드 본체, 그러니까 땅 위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 지산 매장실이요? 네. 그리고 내부 공간에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돌들을 조금씩 안쪽으로 내밀어 쌓아서 아치형 천장을 만든 코벨 천장 구조도 여기서 처음 선보였죠. 이건 나중에 쿠프대 피라미드 같은 걸작들의 핵심 기술이 됩니다. 혁신적이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이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면요. 첫째, 그 더 쉬운 외벽 마감층의 기초가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그냥 모래 위에 놓여서 엄청 불안정했대요. 아, 기초부터 문제였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이미 완성된 내부 계단식 피라미드의 표면이 매끈했잖아요. 그 위에 외부층을 그냥 더 씌우려니까 둘이 제대로 붙어있질 못했던 거죠. 접착력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해요. 아, 서로 걷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건 각도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약 52도나 되는 가파른 외벽 각도. 52도면 꽤 가파른데요. 네. 이 각도가 엄청난 압력을 만들면서 결국 바깥쪽으로 와르르 밀끄러져 내린 거라고 정말 총체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 무너졌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것도 논쟁거리였는데 요즘엔 건설 중이나 아니면 완공 직후에 갑작스럽게 붕괴했다는 설이 더 유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장실을 포함해서 주변 시설들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거든요. 아, 미완성 상태로요? 그럼 갑작스러운 붕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이 뼈아픈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이 정말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스네페르의 다음 프로젝트들이죠. 특히 다슈르에 있는 굴절 피라미드, 이걸 보면 실패에서 배우는 과정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굴절 피라미드는 처음엔 메이돔처럼 아주 야심차게 54도라는 꽤 가파른 각도로 짓기 시작했거든요. 54도요. 메이돔보다 더 가파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건설 도중에 내부 구조물에서 균열 같은 좀 불안정한 징후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 또 문제가 생긴 거군요. 네, 아마 메이돔의 악몽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건설가들이 즉시 계획을 변경해서 피라미드 상부의 각도를 훨씬 안정적인 43도로 확 낮춰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각도가 꺾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굴절 피라미드라는 이름이 붙었죠. 한 파라오가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짓다가 중간에 설계를 바꾼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마침내 스네페르의 세 번째 대형 피라미드, 다슈르의 붉은 피라미드에서 성공을 거두는군요. 네, 드디어 성공합니다. 여기선 처음부터 안전하게 43도 각도로 설계를 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메이돔의 실패 원인이었던 그 경사적층 방식 있잖아요. 안쪽으로 기울여 쌓는 거. 네네. 그걸 버리고 돌 블럭을 완전히 수평으로 쌓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에요. 아, 드디어 수평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최초로 성공한 참 피라미드이자 나중에 기자의 그 위대한 피라미드들의 직계 조상이 된 거죠.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스네페르는 단순히 피라미드를 많이 지은 파라오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배워서 혁신을 이끌어낸 그런 인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는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체계적인 조직과 관리 능력까지 함께 발전시켰어요. 피라미드만 지은 게 아니라 짓는 시스템 자체를 만든 거군요. 네, 그 학습과 발전의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정리해보면 메이돔은 겉보기엔 명백한 실패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처절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다슈르의 붉은 피라미드나 기자의 대피라미드 같은 인류 건축사의 걸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기술이 단련되고 혁신이 싹튼 일종의 용광로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실패가 어떻게 위대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메이돔은 정말 왕을 묻기 위한 무덤이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는 점에서 어쩌면 처음부터 실제 매장을 위한 곳이 아니라 왕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인 빈 무덤, 그러니까 가묘, 세노테프로 계획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냥 상징적인 건물이었을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붕괴 후에 지금처럼 탑처럼 남은 독특한 모습이 후대 이집트 태양신앙에서 숭배했던 원뿔형의 성스러운 돌, 벤벤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형상에 영감을 주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 모습이 벤벤석과 닮았다. 그럴 수도 있죠. 혹은 이 거대한 구조물 어딘가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비밀 통로나 진짜 매장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니. 네, 여전히 미스테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 풀리지 않은 메이돔의 미스테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